네, 첫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무엇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자산관리 회사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팀 배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과 함께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의 사건 큐브는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추석 연휴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TV를 통해서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아무튼 많이 또 보도가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 내용 첫 아이템으로 다뤄볼까 하는데 이재명 지사 측이 일단 지난 19일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일단 어떤 혐의로 고발을 했다고 하나요, 평론가님? 일단 공직선거법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애초에는 국민의힘의 이제 대선 경선 후보였던 장기표 씨하고 그다음에 장성민 전 의원 등이 이제 처음에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사안이었고 네. 이게 보수 언론을 통해서 이제 대서특필되고 하면서 국민의힘이 이 의혹을 이제 본격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과정에서 이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들을 이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공표를 해서 예. 사실상 이재명 지사의 어떤 낙선을 노리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이런 혐의로 지금 고발을 한 그런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이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가령 이제 화천대유의 투자자 중에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 있다거나 또는 이제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화천대유 또는 그 자회사에 근무하고 있다거나 이런 주장을 한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허위 사실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뒤에도 말씀하시겠지만 김기현 원내대표 측, 그 국민의힘 측도 나름대로의 맞고소를 지금 진행한 그런 상황이고 배임 혐의 이런 것들을 걸어서요. 예. 거기다가 특검, 국정조사 이런 것들을 연이어서 지금 또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서초동과 그다음에 이제 여의도를 동시에 이제 좀 시끄럽게 하는 그런 대형 이슈로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허위 사실 유포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진위 여부를 가리는 과정이 분명히 이 절차상 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화천대유 의혹 전반으로 또 확대가 될 수 있을 가능성 이제 여기 하나 열려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사건 배당과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디에서 수사를 맡게 되는지도 지금 관건인데 공공수사 2부가 거론되고 있고 반부패 수사부가 아무튼 또 거론되고 있고요.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까요? 예, 우선은 이게 관심을 받는 이유가 이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지금 이게 고소발장이 접수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걸 사건을 수사를 진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사건 자체가 결국에는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이 화천대유 관련 의혹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야 되고 예. 그렇다 보면은 이 화천대유 관련해서 이 전체적인 이 스토리가 결국에는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이 관련해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제 고발이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업무상 배임 혐의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이제 공직선거법을 담당하는 이런 부서에서 할 게 아니라 이런 뭐랄까요, 이 부패 범죄를 예. 하는 쪽에서 전담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부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만약에 이렇게 배임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범죄지가 일단은 수원 성남지청이 관할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성남지청으로 일단 배당이 될 수가 있고 그렇지만 이게 청보다는 이게 검찰청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수원지검이 더 높은 거기 때문에 수원지검에서 이거를 또 다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건데 만약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공수사 2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사건을 전담을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는 여기 수사 2부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반부패 사건을 하는 반부패 수사부들이 있기 때문에 반부패 수사부에서 이 향후에 고발 관련해서도 일단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부패 수사부에서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수원지검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수원지검이 이 메인이 된다고 한다면 수원지검에서는 이 반부패 수사부라는 이 명칭이 따로 없기 때문에 예. 이 형사 6부가 이런 기업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형사 6부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공수처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이첩받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는 이 윤석열 총장 관련 이런 고발 관련해서도 이미 검사의 절반 정도가 투입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예. 더 이상 여력이 없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예. 일단은 이 사건이 결국에는 메인으로 진행하는 곳이
곳이 어느 곳이 될 것이냐 이게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공수처 얘기도 저희가 좀 뒤에서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서울중앙지검이 맡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공공수사 2부 내지는 부패범죄를 담당하고 있는 반부패수사부 아니면 또 지역적으로 보면 수원지검 아까 형사 6부 말씀해 주셨고 공수처 얘기도 또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반부패 사건을 하는 반부패 수사부들이 있기 때문에 반부패 수사부에서 이 향후에 고발 관련해서도 일단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부패 수사부에서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수원지검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수원지검이 이 메인이 된다고 한다면 수원지검에서는 이 반부패 수사부라는 이 명칭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 형사 6부가 이런 기업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형사 6부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공수처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이첩받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는 이 윤석열 총장 관련 뭐 이런 고발 관련해서도 이미 검사의 절반 정도가 투입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 여력이 없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일단은 이 사건이 결국에는 메인으로 진행하는 곳이 어느 곳이 될 것이냐 이게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공수처 얘기도 저희가 좀 뒤에서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서울중앙지검이 맡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공공수사 2부 내지는 부패범죄를 담당하고 있는 반부패수사부 아니면 또 지역적으로 보면 수원지검 아까 형사 6부 말씀해 주셨고 공수처 얘기도 또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일단 우선으로 보입니다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확인 절차가 또 진행돼야 되는지 남아있는 과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민하 평론가께서 어떤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겠어요? 뭐 과제가 남아 있다기보다는 사실 총체적으로 이게 무슨 사건인지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는 게 여러 가지로 필요한 상황이죠. 예를 들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이 사업의 어떤 뭐 이 개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이 계획을 이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합법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된 것이냐. 그래서 애초에 여기가 개발이 한번 엎어졌던 지역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법적인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로 수익을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구조 속에서 이제 민관 합동 개발이 이루어졌고 이게 순리대로 됐지만 그게 기대하지 않은 어떤 이익들이 막 크게 나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이것은 대박이 날 것이 분명한 사업이었는데 누군가에게 특혜를 안겨주기 위해서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사업을 설계를 한 거냐. 이게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에 속하는지가 먼저 좀 파악이 돼야 이 전체적인 무슨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규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목이 이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맥락과는 별개로 화천대유라는 회사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의심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왜 이 회사는 전직 대법관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고문으로 앉혀서 거액의 보수를 지급을 했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시켰는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면은 뭐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착됐다고 하는데 이런 자금들이 어디로 간 것이냐 그냥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다 쓴 거냐 아니면 정치권에 로비를 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부정한 어떤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비리를 저지른 것이냐 이런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것이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화천대유를 실제로 이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맞는 것인지 또 이 화천대유가 배당을 받은 이 이익을 실제로 가져간 사람은 또 누구인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이 사건이 지금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대로 뭐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어떤 대형 비리 사건인 것인지 아니면 문제될 것이 없는 정상적인 개발 사업이었는데 좀 특이한 어떤 상황으로 되다 보니까 꼬투리를 잡히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그래야 이제 규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2018년에 검찰이 일부 부분을 또 들여다봤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는 뭘 본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이 관련해서 이제 판결이 나온 상황이었죠. 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쟁점이 된 건데 그 당시에 기초적인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그때도 파악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재판의 쟁점이 뭐였느냐 이거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 재판의 쟁점은 이재명 지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성남시가 뭐 5천억 원이 넘는 어떠한 그런 이득을 거둬서 이게 상당한 성과다, 시정 성과다. 그런 점에서 뭐 상당한 성과를 이 선거 과정에서 이제 좀 과시하였다. 이런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다투는 과장된 것이었냐 아니냐를 다투는 이게 쟁점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성남시가 실제로 거둔 이익이 5천억 여원이 맞는 거냐.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이재명 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그 사실을 공표하고 다닐 적에 예. 그때 그 이익을 거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냐 이런 예. 것들이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의 성공 여부랄지 예. 그다음에 얼만큼 성남시가 그 당시에 위험을 감수했던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거둘 이익이 확실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했던 그런 것들에 방점이 맞춰져 있었던 건데 예. 근데 지금은 이 어떤 그 성남시가 거둔 이익의 어떤 총량이나 이런 게 쟁점이 아니라 예. 화천대유로 돈이 흘러갔고 그게 어떻게 됐느냐가 쟁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추가로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쟁점과는 다소 이제 다른 쟁점들이 섞여 있어서 예. 이것은 추가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일부 사실관계만 아마 들여다봤을 것이고 쟁점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경찰도 지금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내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료를 분석 중인데 앞서서 화천대유 대표도 소환 조사했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화천대유 대표가 이성문 대표라고 있습니다. 이 이성문 대표에 대해서 이 금융 관련해서 조금 수상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예. 부분들을 일단 소환해서 조사를 했었던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는 정식 수사가 아니라 내사, 그러니까 이게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물어보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예. 이 부분도 정식 수사로 진행이 될지 여부도 조금은 관심을 받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정상적인 어떤 흐름이 있다면 정식적인 수사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금 화천대유와 관련해서는 전직 언론인 출신 최대 주주가 있는데 여기 470억 원의 아주 거액의 회사 돈을 빌려준 대목, 이 대목이 또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인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 화천대유에서 대주주로 방금 제가 언급드린 전직 언론인 출신인데 김모 씨에게 473억 원의 장기 대여금이 흘러간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고 이제 이게 만약에 이 대여금이라는 것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사실 궁금한데요. 이 내용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 대여금이라는 게 결국에는 회사도 법적으로는 하나의 사람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법인. 네. 예, 법인이 이 회사가 이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이 대표이사가 회사한테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회사가 돈이 없으면 오히려 개인 사채를 이제 빌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금전 거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예.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게 세법적으로는 대여금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이 대여금을 갚지 못하면 결국엔 대표이사가 이 상여를 받은 걸로 해서 어쨌든 소득세를 내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473억이라는 큰 돈을 예.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했는지 이게 그리고 아무리 대여금으로 이거를 뭐 공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결국엔 누가 봐도 이상하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무언가를 감추려고 했다라면 이렇게 큰 돈을 대여금으로 처리하진 않았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로 이 부분도 경찰에서는 좀 다각도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이제 이 내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흔한 일인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이 473억 원의 장기 대여금의 성격을 과연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는가. 아무튼 그걸 좀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만약에 이게 좀 수상하다 싶으면 정식 수사로 전환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자체가 이제 누군가에게 특정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 만약에 대여금으로 처리를 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인에 대해서 뭐 횡령이나 배임 이런 부분도 이슈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로 전환을 해서 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따져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사업 자체가 굉장히 단위가 컸기 때문에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뭐 대여금이나 이런 것도 금액이 컸던 것이고 이 금액에 대해서 경위가 무엇인지를 일단은 정확히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경찰에서 좀 꼼꼼히 살펴보고 만약에 죄가 된다면 수사를 이제 진행을 할 것이고 죄가 될 여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내사에서 종결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저희 앞서서 공수처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공수처가 실제 지금 이 화천대유 의혹을 수사할 여력이 되는가 이제 그 부분은 김성수 변호사께서 앞서서 짚어주셨는데 의혹 전반을 공수처가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뭐 공수처는 다른 사건들 때문에도 상당히 바쁜 상황이고 예. 여러모로 이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긴 한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의혹에
이제 법조인 출신들, 특히 이제 뭐 검사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까지 연루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이제 일단 맡게 되는 사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쭉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의혹들은 일단 지금 등장하고 있는 실체적으로 뭔가 확인된 의혹들은 일단 네. 화천대유라는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회사에서 돈이 뭐 어떻게 부정하게 나갔다든지 예. 지금 뭐 대여금 말씀을 하셨지만 이 대여금이라는 게 실제로 뭐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이 지출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대여를 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권으로의 로비나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된 것인지 그걸 감추기 위해서 대여금으로 처리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수사하다가 결국 그런 것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정치권이나 어떤 뭐 법조인이나 고위공직자로의 어떤 이런 자금들이 흘러간 정황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포착되면 결국 또 공수처가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종합적으로 지금 앞서도 정리하셨지만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공수처가 만약에 수사를 맡게 된다고 하면 이 수사기관들이 다 뭉쳐가지고 그러면 같이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까지는 이러한 고위공직자라든가 정치권과의 연관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는 그런 단계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화천대유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법조인들이 있었죠. 권순일 전 대법관도 그 중에 한 명인데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지는데 월 1,5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이거 변호사법 위반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은 뭡니까? 일단 뭐 권순일 전 대법관이 실제로 이 회사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이런 것도 좀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권순일 전 대법관은 본인은 이제 뭐 그렇게 뭐 많은 어떤 일들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지급된 보수가 상당한 액수고 1,500만 원이라고 한다면요. 그리고 화천대유의 이제 뭐 대표 등이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바를 보면 그 돈을 받아갈 정도의 어떤 역할을 분명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한 건지 좀 의문인데 어쨌든 전 대법관을 영입을 했으니까 예. 법률과 관련된 법률 사무에 관련된 이러한 역할을 했겠죠. 문제는 이러한 역할을 하려면 전직 대법관의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변호사로 등록이 된 상태에서 법률 사무를 진행해야 되는데 예. 지금 오늘 확인된 바에 따르면 실제로 그 이전에도 보도가 변호사 등록이 안 된 걸로 보인다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예. 실제로 지금 등록이 안 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라는 게 지금 언론의 지적입니다. 그렇죠. 그럼 사후 수뢰죄 얘기는 또 왜 뭐 어떻게 또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이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게 법리적으로 이제 명쾌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예. 이것은 다소 이제 정치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이것은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이제 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사후수뢰죄라고 하는 것의 얼개는 즉 이 법관이 지금 대법관 출신이니까 네네. 이 법관이 어떤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에 어떤 피의자에게 유리한 어떤 판결을 해준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대가를 받거나 예.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제 이게 범죄라고 하면 사후수뢰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이 대법원 판결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7대5로 이제 당시 무죄 판결이 난 것인데 예. 언론 보도를 보면은 굉장히 뭐 이 판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의혹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를 안겨주는 뭔가 역할을 한 대신에 예. 나중에 이 화천대유라는 이 회사에서 예. 좀 이렇게 자문료를 받는 방식으로 고문을 받는 그러한 어떤 거래를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예. 이게 사실 뭐 근거가 있어서 지금 하는 얘기는 아닌 거죠. 정치적인 예. 쟁점인 것이고 그런 예. 차원에서 일단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제가 있는 것이죠. 김재원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전제는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당시 이 성남시장과 화천대유의 관계를 놓고 그걸 전제를 하고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판결이 7대5라고 말씀드렸는데 권순일 전 대법관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거의 혼자 그 판결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사실은 또 좀 성립하는 그러한 혐의이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뭐 예. 정치적인 주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을 요구하면서 이재명 지사 등을 포함해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건 이제 앞서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되려면 어떤 입증이 필요한 겁니까, 변호사님? 이 업무상 배임이라는 것은 이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이 임무를 위배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아니면 제3자한테 이익을 주고 그리고 원래 이 업무를 해주는 이 사람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이제 업무상 배임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요 논리대로 하려면 성남시가 원래는 이익을 더 많이 가질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업무상 이제 위배를 해서 이 개인 회사로 볼 수 있는 뭐 이런 화천대유에게 이익을 더 많이 주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배임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배임죄가 성립이 되려면 배임의 고의도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고의로 다른 이런 뭐 제3자에게 이익을 줬다. 이것도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굉장히 쉽지가 않을 거예요. 입증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좀 수사가 많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으로 만나봤고요.